울세라를 맞고 나서 피부가 탄 것 같았다라는 후기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겉피부가 데인 걸까요? 실제로 드물지만 보고된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집이 잡히거나 붉은 줄무늬처럼 남는 표면의 열 손상 사례들이죠. 여러분들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행인 점이 있어요. 울세라 많이 맞으면 피부 옆볼 같은 게 꺼진대, 피부가 탄대, 혹시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이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탄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어떤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는지, 울세라 정말 믿고 받아도 되는 시술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울세라를 맞고 나서 피부가 탄 것 같았다라는 후기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겉피부가 데인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탄다는 불에 그을린 것처럼 표면이 까맣게 되는, 즉 그 화상이 아닙니다. 울세라는 피부 겉이 아니라 스마스층이라고 불리는 더 깊은 지지층에 아주 작은 열 응고점을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잠깐 따갑거나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바로 뭐가 타는 것 같은데 하는 그 감각의 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느낌 자체가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게 있어요. 시술 깊이가 지나치게 깊거나 혹은 에너지 세기가 너무 높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 오차가 생기면 그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화상에 가까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타는 느낌이 있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정상 반응과 부작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 화상은 절대 안 생기냐? 현실적으로 예상치 못한 화상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 설정 오류라든지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숙련도 부족, 혹은 초음파 에너지가 의도와는 다르게 분산되거나 동일 부위에 과도하게 중복 조사가 되는 경우, 이럴 때는 표피에 열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드물지만 보고된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집이 잡히거나 붉은 줄무늬처럼 남는 표면의 열 손상 사례들이죠. 여러분들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행인 점이 있어요. 정확한 층의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고 라인 간 간격을 충분히 두는 올바른 테크닉만 지켜진다면 이런 표면의 화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울세라는 비수술 리프팅 중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볼꺼짐이나 표면 화상, 그리고 비대칭이나 통증, 감각 이상이 유발되는 신경 증상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생길까요? 핵심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타겟층의 오차입니다. 정확하게 스마스층을 노려야 되는데 지방층으로 에너지가 들어갈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깊이와 과한 에너지입니다. 얇은 부위에서 수치가 높으면 표면의 열 손상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중복 조사입니다. 같은 자리에 샷이 계속 겹치게 되면 화상이나 부종 후에 위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4번째는 해부학적인 미숙도입니다. 신경주행을 피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신경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나 볼 중앙이나 광대 아래처럼 지방층이 두툼한 부위에 깊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꺼짐이나 피하지방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자의 경험과 해부학적인 지식이 이 시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부작용의 빈도가 낮고 흔한 반응은 일시적인 당김이나 뻐근함, 가벼운 붓기 같은 경미한 증상입니다. 그렇다고 심각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2025년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정식 임상 문헌에서 보고된 심각한 부작용은 극히 드물지만 딱 한 건의 피하지방 위축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FDA의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시스템 데이터에는 실제 시술한 이후에 환자들이 신고한 사례 중에 볼꺼짐과 같은 지방층의 위축이나 일시적인 마비나 감각 저하가 유발되는 신경학적인 이상, 흉터 등의 사례가 간헐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실제로 50대 여성 한 분이 2차례 시술 이후에 약 1년이 지나서 한쪽 볼 한 몰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추가 검사에서 해당 부위의 피하 지방층 위축이 확인되어서 지방이식 수술이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매우 예외적이긴 한데 초음파 에너지가 지방층에 영향을 준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볼 중앙이나 광대 아래처럼 지방이 많은 구역은 깊이나 에너지를 보수적으로 잡고 스마스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바로 표면의 화상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물집이나 미세 궤양, 조직 부종 후의 위축, 드물게 피부 괴사 보고 사례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안면신경 관련 증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썹 주변 시술 이후에 이마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좀 든다든지 입가 쪽 감각이 좀 둔화되는 사례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원된 걸 보면 대부분 일시적이고 수준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패턴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영구적 마비로 끝난 사례는 보고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기기 설정 오류나 동일 부위에 너무 중복되게 샷수가 가해졌다든지 에너지 분산 문제처럼 기법상, 다시 얘기해서 테크닉적인 실수와 연관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샷과 샷 사이에 라인 간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오버랩이라고 할 수 있는 중복샷을 피하고 부위별로 깊이나 에너지를 따로 설정해서 정확한 스마스층의 타겟을 가하게 된다면 표면 화상의 가능성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어떤 걸 확인하면 안전하게 울세라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4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정확한 타겟층입니다. 울세라는 피부를 지탱하는 깊은 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스층이라고 불리는 지지층의 열 응고점을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이 층을 겨냥해야 피부가 탄탄하게 리프팅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한 층만 벗어나도 전혀 다른 곳에 내리듯이 이 시술은 층이 한 칸만 어긋나도 다른 층을 건드릴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볼 꺼짐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둘째, 부위별로 세팅을 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피부 두께가 다르고 관자나 눈가처럼 얇은 부위와 볼이나 중앙, 광대 아래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는 반응이 좀 달라요. 얇은 곳에서 깊고 센 에너지를 쏘면 표면 열 손상 위험이 커지게 되고 지방이 많은 곳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지방에 영향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술 전에 반드시 이렇게 체크합니다. 환자분들의 얼굴에 따라서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데 환자분들의 피부 두께에 따라서 이 부분은 4.5 팁을 쓸지 3.0 팁을 쓸지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환자의 얼굴에 맞춤형으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어요. 셋째는 샷과 샷 사이의 간격과 중복 조사 관리입니다. 같은 자리를 너무 겹쳐서 쏘면 화상이나 부종 후 위축 같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너무 한 곳에 오버랩, 즉 중복 조사가 되지 않게 신경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는 신경 보호예요. 울세라가 신경을 망가뜨리는 시술은 아니지만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과한 자극이 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감각 저하나 근력 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몇 주 안에 회복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그 유발이 될 수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얼굴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하고 특히 신경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입가 아래쪽은 좀 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울세라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이것도 부작용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효과가 적은 건 부작용이 아니라 효과 부족입니다. 부작용은 물집이나 붉은 줄무늬와 같은 표면의 열 손상이나 신경 증상, 드물게 볼 꺼짐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요. 반면 효과 부족은 대부분 샷수나 정확한 층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요. 그럼 왜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턱라인의 처짐이 매우 심하거나 피부 탄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고령층에서 이 울세라 한 번만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술 전에 의사가 충분히 상의 끝에 실리프팅 혹은 수술적 리프팅이나 복합적인 치료를 같이 논의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 상태가 울세라 단독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실리프팅과 같은 방법을 섞어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거는 의사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판단해도 시술 후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울세라 초음파 에너지에 따른 반응의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울세라는 결국엔 이 스마스층, 해당 정확한 층에 얼마나 정확한 에너지가 들어가는지가 핵심인 레이저입니다. 같은 시술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효과가 만족스러운 반면 어떤 분들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는 울세라의 팁 중에 2가지 4.5와 3.0 팁이 환자분들의 어떤 층에 타겟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확한 팁으로 정확한 타겟에 에너지가 조사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세팅과 설계 문제예요. 울세라는 적절한 에너지를 충분하게 필요한 범위에 깔끔하게 넣어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이 걱정돼서 에너지를 낮추거나 권장된 샷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커버해야 할 부위를 좁혀버리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품 정규 장비인지 표준 프로토콜을 지키는지 오버랩이라고 하는 중복 조사를 어떻게 피하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세팅을 보수적으로 하면 결과도 보수적입니다. 통증 관리는 의료진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 필요한 에너지와 샷수는 반드시 확보되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샷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충분한 샷수를 받으시는 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시술 이후의 기간인데요. 울세라는 시술 직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만족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리프팅 레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시술 직후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보통 한 2, 3개월 지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게 보시게 되고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빨리 그것도 사진이나 각도, 조명을 맞추지 않고 눈대중으로 보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같은 조건의 비교 사진으로 보세요. 그럼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울세라 하실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샷수입니다. 샷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숫자 노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리프팅의 강도나 범위, 지속력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샷수예요. 쉽게 얘기해서 샷수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그 샷수 안에 초음파 열점이 여러 개가 연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0샷을 쏘게 되면 얼굴에 300개의 샷수, 300개의 라인이 촘촘히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샷을 많이 쓰면 같은 시간에 더 넓고 더 빽빽하게 초음파 에너지를 심을 수가 있죠. 당연히 효과가 보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울세라는 정확한 타겟층에 정확한 샷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핵심인 레이저라고 볼 수 있어요. 울세라 이후 대부분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제대로 된 타겟층을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층에 필요한 샷수를 받으신다면 제대로 된 리프팅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